안녕하세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성공을 이끄는 남자 정성호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의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서준섭 대표님이신데요. 유통업계에서 떠오르는 변이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업계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DL 컴퍼니라는 유통과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네, 서준섭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사업을 시작한 동기나 아니면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는 지금 사업을 시작한 지 횟수로는 4년 차 되고 있고요. 아직 비기너죠. 아직도 계속 배우고 있는 단계고, 그 전에는 군인이었습니다. 네, 장교로 군 생활을 한 12년 정도 군 생활을 하고, 네, 30대 중반에 군대를 나와서 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지금은 이제 온라인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년간 사업하시면서 한 12년간의 군 생활과 비교한다면 한 3가지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뭐 핵심적으로 좀 차이점을 느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일단은 좀 시간적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다라는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고, 또 어떤 수입적인 측면에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군 생활을 할 때는 아무래도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정시 출퇴근하고, 또 장교들은 야근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일상을 많이 보냈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쉽거나 하지는 않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들, 내가 구상하는 일들을 내가 실천을 하고 성과를 내는 이 모든 과정이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좀 더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점이 제일 좋은 것 같네요. 예. 헤어스타일부터 바뀌니까 제일 좋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긴 머리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네. 미용실 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 계속 기르다 보니까 어떻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볶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우리 장 대표님을 통해서 우리 서 대표님 뵀고요. 인상 좋으시고, 저는 전혀 첫 인상에서 군인이란 장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헤어스타일이나 외모가 약간은 디자인 쪽이나 아니면 네. 좀 유행을 타는 직업 같았는데, 의외로 물론 뭐 유통도 유행이 가장 앞서 본다고 할 수 있겠죠. 유통이 제일 빠르니까. 근데 지금 한 4년 되셨는데 언제쯤 저거 있어요? 그 비필하게서 약간 그 이익이 이제 어느 정도 날 때가 몇 년부터 됐는지 한번. 초반에 시작을 할 때 원래 온라인 쪽을 하기 전에는 이제 레저 쪽에서 조금 일을 했었어요. 한 1년 정도. 네. 그 이후에는 또 운동을 하고 싶어서 체육관을 잠깐 운영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 초반에 도전했었던 그런 사업 아이템들에서 퇴직금을 다 까먹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돈이 1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일을 알아보다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구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 투자금이 없이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까 시작부터 사실 수입을 남기기 시작했죠. 단지 그 수입이 아주 작게 시작을 했다가 지금 이제 몇 명의 직원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정도로 좀 약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질문이요. 직원 네. 몇 분이세요? 지금 저희 와이프를 포함해서 총 5명의 직원이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를 포함하면 6명이 예, 돼요. 월 매출이 얼마나 돼요? 그 월 매출에 비밀이지만. 네. 아니 괜찮아요. 네. 뭐 평균을 내기에는 아직 좀 업다운이 좀 크다 보니까 지난달 기준으로 하면은 월 매출 기준으로 한 1억 정도. 네. 그러면 상당. 올해는 이제 그 이상을 유지하는 게 목표죠. 네. 그래서 저희는 금방 뭐 구독자도 아시겠지만 월 매출과 직원 수만 하면 네. 이미 네. 매출의 몇 프로의 이익과 판관비라고 하잖아요. 판매 관리비가 얼마 나가는지 해서 네네. 매출 이익이나 이런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 정도면 상당히 잘 자리를 잡으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와이프가 또 도와준다고 하니까 더 안정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이제 소재를 이제는 4년이 됐고 본인의 사업이 업앤다운 월 매출도 지금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재테크나 아니면 하고자 하는 희망, 그러니까 사업이 이게 잘 될 때와 안 될 때를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수익이 나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장교라면 한 달 월급이 또박또박 나라에서 나오니까 좋았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월급과 같은 일은 근로소득으로 하고 또 사장님이시니까 하는데 앞으로는 저는 그런 추천을 많이 해요. 저도 실물경제 20년 벌써 한 25년 거의 다 왔는데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부동산과 주식은 투자해야 된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너무 공감되는 말씀이십니다. 저도 이제 기존에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어떤 그 성과, 이게 궤도에 올라오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재테크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사실 없었는데 이제 그게 장 대표님을 만나면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장 대표님을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있는데 이게 꼭 여유가 있을 때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점점 많이 들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그 장 대표님을 통해서 아파트용 공장 투자에 관한 내용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저도 마이너스 3천에 시작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시다가 시드머니를 다 잃었다. 궁하면 통한다고 어떻게 보면 많은 시행착오를 한 거잖아요. 민간인과 군인하고는 전혀 틀은 세상이 완전 달라지는데 저는 우리 서 대표님 보면서 저와 똑같은 생각할 것 같아요. 자유를 갈망하고 맞습니다. 네. 네. 돈으로부터의 궁핍, 네. 월급 딱딱 줄 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네. 저는 제2의 인생 타이틀이 시간의 자유와 돈의 자유라고 은퇴 이후의 삶을 그렇게 누구나 다 꿈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은퇴를 미리 준비한다는 거죠. 30대 아니면 빠르면 10대, 20대부터 은퇴를 준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삶의 인생이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가장 사업을 하면서 최고만 생각해요. 사업이 잘 될 때 어려워도 극복할 수 있다. 건강하다. 아니면 어떻게든 다음 달에 더 매출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의 변수가 많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네. 갑자기 온라인도 많이 줄고 있고 특수 상품 아니면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같은 경험을 4년 동안 하셨는지 이런 실물 경제가 핵폭탄급 이런 식당에도 사람이 없고 술 마시러 가는데 별로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위축되어 있는데 이런 경험을 하셨는지 한번 궁금해요. 일단 제가 직접 유통을 하고 있는 제품들은 그런 여러 가지 시즌성 영향을 좀 덜 받는 제품들이다 보니까 제가 직접 경험한 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다만 이 일을 하면서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생겼고 동종업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알고 지내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한다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봄에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하게 심했어요. 네, 맞아요. 그때도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마스크가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마스크를 취급하던 지인분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물론 이제 좀 한시적이었지만 그런 것들을 곁에서 좀 간접 체험한 경험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사업이란 누구나 다 만 가지, 천만 가지의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서 대표님도 궁금해하고 앞으로 본인의 사업은 당연히 잘 해야 되지만 그 에너지 100 중에 70%까지는 자기 에너지에 그 다음에 한 30%는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제 이미 시작을 했어야 되고 또 4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흘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식산업센터, 즉 오닉스 지식산업단을 신축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먼저 투자했다면 물가는 엄청 올라 있거든요. 그러면 자면서도 사실은 자기 부동산의 부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부동산을 아파트형 공장이죠. 지식산업센터를 처음부터 투자했고 투자하면서 그것이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팔기도 했거든요. 또 월 수익이 있어서 항상 이자를
가장 급할 때 은행에서는 이자를 안 내면 2달 연체하면 바로 사고 처리를 하거든요. 요즘 같으면 10일 이후에 문자 오잖아요. 연체됐다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아직까지는 예, 제 대출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연체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잘하시고 자기 관리 잘하신 분들은 대출이 잘 나와요. 대출은 그 자기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이익을 낼 수 있거든요.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저는 서 대표님 같은 분에 추천하는 게 이렇게 신축한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몇 번 오셨잖아요. 네. 한번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장 대표님이 꾸준히 한 4, 5년 동안 투자를 하셨고 또 본격적으로 한 2년 정도는 여기 지식산업센터에서 몰입을 하시거든요. 그럼 선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나이로는 네. 서 대표가 선배인데 네.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더 선배신데 그런 사례를 들어보시고 저는 20년 이상 전에 아파트형 공장 즉 그때부터 투자를 했고 지금까지 해서 신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사업을 하실 때 대출을 잘 이용해라. 네. 그래서 대출을 해서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임대를 좀 임대인가요, 자가인가요? 임대로 쓰고 있어요. 네. 임대를 내는 비용을 자기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물론 재무제표는 약간 무거울 텐데 유통을 하시면 대출 받을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잘 안 해줘요. 그죠? 제조 같지 않고. 그래서 네. 저는 유통하면서 일부 제조를 사업자 등록증에 추가해서 업태에 하시길 바라고요. 또 대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면 그거를 사업에 투자 100을 투자하지 말고 3등분해서 한 30%만 사업에 투자 더 하고 볼륨을 늘리기 위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 저는 지식산업센터를 추천해요. 네. 그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일단은 투자를 할 매물을 찾기보다 일단은 지금 그 달달이 나가고 있는 그 임대료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별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장 대표님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달달이 저희 지금 사무실 임대료 200만 원 넘게 나가고 있는데 이걸 달달이 임대료로 계속 나가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게 이제 처음에 장 대표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크게 공감을 하지는 못했었어요. 네. 그냥 부동산 투자는 나중에 할 일이다라는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장 대표님이 하시는 것처럼 아니면 다른 투자하시는 분들처럼 네, 여력이 되는 범위 안에서 조심스럽게 좀 새로운 도전을 또 해보고 싶은 거죠. 예, 200만 원이라면 약 5억의 돈을 그냥 적은 거든요. 이자로 내는 거거든요. 최소 5억이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억을 캐시로 쓸 수 있는 자기의 여력을 남한테 도와주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면 5억이라 해도 3%도 안 되거든요. 대출이. 네. 그러면 3, 5, 15니까 한 달에 한 120만 원, 120만 원도 안 되는 이자를 내도 5억을 불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5억을 아니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3억이든 5억을 사무실로, 그러니까 결혼하면 집을 사야 된다고 하고요. 회사를 하면 회사를 사무실을 써야 되는데 그때도 빌딩을 처음에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사업하기에 제일 좋아요. 첫째는 외부 손님, 즉 뭐 상인도 없고요.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다 보니까 다 집적화돼 있어요. 몰쳐 있어요. 그리고 대출이 더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서 대표님처럼 이렇게 알차게 사업을 하시면 그러한 일부를 뭐 100을 하시면 자기 사업을 못 하니까 네. 또 25년 동안 사업하면서 보면 너무 부동산에 갑자기 몰입하면 사람이 조금 이렇게 낮아 보여요. 근데 저는 실물 경제하면서 사업이 70% 정도까지 하시고 나머지를 이렇게 분배해서 하면 하는 일도 좋고 이게 사람이 돈만 벌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처럼 본인의 사업을 잘 하시고 계실 때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한 5억 정도를 불릴 수 있는 자기의 여력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저는 오늘 서 대표님처럼 이렇게 진중하시고 또 제2의 삶이잖아요. 군인, 직업 군인과 다른 사회에서 이렇게 성공하시는 분을 보고 또 젊은 분을 보면 새로운 도전이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오늘 뭐 PR 한번 하시죠. 제가 무슨 일을 정확히 해서 온라인에 어떻게 한다. 이런 제품은 좋다라든가 한번 해주시죠. 제 제품 취급하고 있는 제품을 PR하기에는 채널의 성격상 이게 좀 다른 것 같고요. 제가 네. 질문을 드릴게요. 정말 네. 이게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니까 네, 그럼요. 정말 여쭤보고 싶었던 거 아마 정 대표님이 아니셨다면은 장 대표님한테 아마 질문을 했을 부분인데 좋아요. 일반적인 그냥 빌딩, 그러니까 네. 지식산업센터가 아닌 빌딩의 사무실을 매입하는 것과 네. 그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공장을 매입하는 거, 네. 이 두 가지가 어떤 게 더 좀 장단점이 있는지 네. 그 차이를 제가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게 어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한계가 더 지식산업센터가 높다라는 얘기를 대략적으로 들었는데 그게 전부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들이 더 있나요? 첫째는 이제 그 일반적인 빌딩은